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리턴 값을 사용해서 이 메소드가 반환하는 값을 외부로 꺼내놔야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문이고요.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메소드의 부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 메소드 있죠? 메소드 안에 이 화면에 출력하는 예제가 화면에 출력하는 로직이 같이 들어있는 그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요거죠. 화면에 출력하는. 자, 요런 경우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 요건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파일에 기록해라. 또는 그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해라. 또는 그 내용을 파일이나 이메일이나 화면에 모두 출력해라. 자, 이렇게 요건이 바뀐다면 여러분은 이 넘버링이라는 메소드 안에 이미 그것을 출력하는 방법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 메소드 하나를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그 메소드가 해야 될 일은 똑같죠. 이 화면 어떤 데이터, 반복되는 데이터를 만든다라는 그 용도는 똑같지만 그것을 출력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별도의 메소드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출력하는 방법에 따라서 적당한 메소드를 선택해서 출력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넘버링이라는 메소드가 반드시 화면에 출력하는 것만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가정을 한다면 이 넘버링은 부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저기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용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품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걸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 system out.println을 메소드 바깥쪽으로 꺼내고 여기에 전달되는 값을 넘버링의 리턴 값을 전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코드가 바로 이거죠. 시스템 프린트 ln을 바깥쪽으로 뺐고 리턴 값을 이 메소드의 리턴 값을 인자로 전달해서 프린트 ln은 바깥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요걸 이메일로 보내 라고 하면 여기다가 코드를 이렇게만 추가하면 되죠. 메일. 이거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는 아닙니다. 메일. 메일 그리고 리조이트. 만약에 파일에다가 저장하라고 하면 파일 리조이트. 자, 이렇게 하면 요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메소드의 정의부를 우리는 전혀 수정하지 않고도 출력할 수도 있고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파일에 저장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가능할 때 저 넘버링이라는 메소드는 좋은 부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 메소드 데모 7이라고 하는 이 예제가 하나 있을 건데요. 이 예제는 이 넘버링이 리턴한 리조이트의 값을 화면에 출력도 하고 파일에 기록도 하기 위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로직이 무엇이냐면 out.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에다가 리조이트의 값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코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실행을 시키면 이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토리에 out.txt라는 파일이 생겼을 것이고 그 파일을 열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 안에 1234라고 하는 값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턴을 우리가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리턴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보강 설명을 더 드리면 여기 있는 요 코드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자, 그냥 화면으로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코드를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선 one 하고서 이렇게 되면 요 메소드를 우리가 호출을 한 거죠. 자, 이 메소드는 리턴을 3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결과를 이 메소드의 실행 결과가 어떤 결과로 치환되냐면 1로 치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리턴을 만나게 되면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자바는 return을 만나는 순간에 return 뒤에 따라오는 요 값을 메소드 바깥쪽으로 반환하면서 그 메소드의 실행을 완전히 종료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요 코드들은 실행이 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이 이걸 컴파일을 시도해보면 컴파일조차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자바는 요 뒤에 있는 요 코드들이 도달할 수 없는 지점에 있는 코드, 실행될 수 없는 코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이 컴파일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메소드 안에서 리턴은 한 번만 등장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직의 흐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num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이 메소드에 자, 1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값으로 줬어요. 그러면 요 1은 1로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i의 값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i의 값이 1이면 요 부분은 false가 되면서 여기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존재한다고 해서 자바가 요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else if 안에 있는 return을 여기에 요거는 true가 되잖아요. 그러면 else if의 요 구문에 해당되는 return 1에서 걸리게 되는 거죠. 여기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서 메소드가 종료되면서 1이라고 하는 값을 메소드 외부로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return 값을 여러 개를 리턴하고 싶다. 예. 다른 말로 다르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그 메소드를 만들 때 입력값을 여러 개의 입력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러면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하는 방법은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바로 우리가 배열을 배웠던 효용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배열이라는 것과 제가 반복문이라는 것을 매우 밀접한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소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복수의 데이터를, 복수의 값을 리턴하고 싶다면, 출력하고 싶다면 배열에다가 여러분이 출력하고 싶은 복수의 값을 담아서 리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죠. 만약에 이건 별로 쓸모있는 코드는 아니지만 자, 우리가 최진혁, 최유빈, 한일암이라는 요 세 명의 이 멤버를 알아내고 싶다 라고 하면 요 getMember1이라는 메소드는 최진혁을 리턴하고 2는 최유빈을 리턴하고 3는 한일암을 리턴한다 라고 우리가 코드를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실행해보면 getNumber1, getNumber2, getNumber3가 각각 최진혁, 최유빈, 한일암으로 치환되면서 화면에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의 메소드가 최진혁, 최유빈, 한일암이라는 세 명을 한꺼번에 리턴하는 것을 우리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열입니다. 배열.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면 자, getMembers라는 이름으로 메소드를 우리가 만들었죠. 그리고 이 메소드의 return 값은 보시는 것처럼 string 그리고 대괄호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getNumbers가 리턴하는 리턴 값이 문자열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은 자, members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했고 그 변수는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배열이죠. 그리고 최진혁, 최유빈, 한일암이 각각 담겨있는 배열을 우리가 members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 줄에서는 return이 나오는데 members를 리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getMembers라는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은 바로 이 배열이기 때문에 getMembers가 리턴하는 값은 배열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getMembers는 리턴을 한 번만 실행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리턴하는 값은 배열이기 때문에 그 배열 안에 여러 개의 값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 메소드와 그 출력 그리고 그것과 배열이라고 하는 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return에 한정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메소드가 여기 있는 이 메소드가 요 인자값을 주게 되면 그건 입력값이 되잖아요. 그 입력값을 배열로 받게 되면
예, 여러분이 여러 개의 인자를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이렇게 배치하지 않아도 하나의 값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아서 메소드 안으로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도 배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메소드를 배우니까 배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배열을 우리가 사용한 이유가 여기서 또 한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메소드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메소드는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거대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거대해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한데 이 메소드는 바로 그런 도구들의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객체지향 이런 것들 다 이 메소드가 갖고 있는 취지를 얘들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객체지향을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메소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메소드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다면성이 등장할 때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설명드린 내용만 충실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메소드에 대한 더 많은 내용들은 차차로 알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메소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메소드에 입력값과 출력값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메소드의 어떤 부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재활용성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이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입력값과 출력값을 우리가 메소드 차원이 아니라 그 메소드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자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차원에서 입력값과 출력값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즌 1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절차지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조금만 힘내세요.